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억지를 부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억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억지인지 아니면 말이 되는 얘기인지 그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정경심 교수가 최초 기소된 게 이제 넉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 9월 6일에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이었죠.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심야에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당시 기소했던 의도는 지금 와서 보면 명백하죠. 조국 전 장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라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은 말을 안 할 뿐이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로 이렇게 기소를 해놓고 검찰이 공판준비 기일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시도를 했죠. 그런데 재판부에서 볼 때는 주요 공소 사실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공소 사실이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된다. 그러니 공소장 변경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그러면은 1차 공소 사실은 그대로 두고 변경된 공소 사실로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1차 공소 사실은 기소는 취소를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취소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중 기소인지 여부는 논란이 많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아직 정리를 못했고 법정에서도 아직 판가름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공판 기일 때까지 또 양측의 의견을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검찰이 1차 공소장을 지금 취소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진실한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 1차 공소장을 작성하고 그것으로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여러 가지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최초 기소할 당시에 공소 사실은 이랬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에 동양대에서 이러저러한 이 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인턴 활동 기간을 기재해서 표창장 문안을 만든 다음에 그 문안에다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직인을 찍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가 이것이 사실과 다르니 정정을 하겠다라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던 내용은 2012년이 아니고 2013년이고 그리고 위조 장소가 동양대가 아니고 서울 자택이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게 아니고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해서 거기서 직인 부분을 파일로 올린 다음에 그 파일을 딸의 표창장 문안에다가 합성을 해서 위조를 했다. 그러니까 최초 기소했던 내용은 지금 와서 보면은 전혀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논리라면 최초 이런 공소장을 작성했던 거는 허위의 사실을 공문서에 기재를 한 거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허위 작성이 되죠. 자, 두 번째,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정경심 교수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기소 공소장을 제출함으로 해서 법원의 정당한 소송 사무를 방해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소송 사무를 방해한 거죠.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이 세 가지 혐의가 물론 지금 최초에 말씀드린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몇 차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파생돼 나가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성립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 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공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그 지시한 사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논리 구조를 제가 어디서 막 만들어 온 게 아니고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그 주변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논리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지인들로 하여금 서울대 공익인권법 세터라든지 공주대에서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는 것을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입시 서류로 제출을 했다라는 것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서류로 제출함으로 해서 부산대 의전원 등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를 씌워서 지금 기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논리를 그대로 검찰의 행위에 갖다 대면 이런 세 가지 논리에 따라서 위법 사항이
다 성립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최초로 기소했던 이 사문서 위조 건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물이 그 이전에 발견이 됐었다면,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다면 이것은 고의로 조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월 22일 이후로는 만약에 이게 본안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그럼 어떤 증거를 통해서 2012년에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서 만들었는지,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는지를 보면 검찰의 고의성 여부가 드러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검찰의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검찰이 어디선가 총장 직인을 임의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날인을 한 표창장을 어디서 만들어 와서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행동을 실제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조작했었기 때문입니다.